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설 연휴에 부모님들의 걸음걸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걸음걸이나 움직임만 잘 살펴봐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덜 실어 보행이 비대칭적으로 변했다던가 아니면 걸으실 때 자주 쉬고 또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이건 척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척추 건강 이상 신호와 척추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의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화입니다. 오늘부터 매세운 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하지만 독감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을 자주 씻는 등의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치료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날씨가 조금 꺾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곳곳에 좀 빙판길도 있고 해서 마음껏 막 산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이 춥다가 이제 움츠린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근공결계에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칭을 미리 하시고 조심히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댁에 계시면서 오늘 저희 건강콜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정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하신 점 생겼으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설 연휴 때 부모님 댁에 갔다가 우리 부모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척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체의 기둥이라고 하죠, 척추. 경추부터 천미추까지 모든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디스크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의 또 중요한 기능은 뇌에서 출발한 신경을 잘 보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척추 중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척추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 질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은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영상은 하얗게 신경 통로가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터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선을 테두리 친 부분이 바로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편하게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이렇게 신경 통로를 막기 때문에 뭐든지 불편해지는 그런 질병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통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여러 부위들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나빠도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뒷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를 특정 짓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특히 허리의 경우 다리 쪽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어디가 안 좋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허리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도 허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다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무릎의 문제인가 해서 또 무릎을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내올 때 우리는 병원에 찾게 되는데요. 병원에 찾게 된다고 허리 아프다고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척추 질환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치료인데요.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은데 어디가 아프시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네. 그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1단계 치료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여러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방법들에는 척추 유압술 고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마 허리 아프시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 치료를 계속 미루시면서 방치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방치하지 않아야 덜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로 어떤 방법들로 허리 통증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치료법이 바로 증식주사인데요. 어떻게 하는 치료일까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도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의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네. 혈액량이 늘어나서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손상됐던 그런 부분들이 내 스스로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는 아플 때마다 맞는 치료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몇 회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대개 한 달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치료하고 있는데요.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 반응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대나 힘줄들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런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픈 허리 통증 주사 치료만으로 잡을 수 있다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증식 주사 치료는 이런 치료입니다라고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가느다란 바늘만 이용하는 간단하면서도 흉터가 없는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의 부작용이 지극히 적어서 안정성 또한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분들을 자연 치유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골격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치료 범위가 넓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6회에서 10회 정도의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한층 더 그런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도 상당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이 인상 깊은 것 같고요.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을 15년이나 갖고 사셨다는데 주사 치료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아버님이신데요, 70세.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프시고 엉덩이 다리가 당겨서 이제 힘드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척추 전방전이증과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1단계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1단계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인 치료를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도 여러 고민 끝에 증식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던 분인데요. 치료가 거듭되면서 그런 통증들이 80~90% 이상 좋아져서 현재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60대 어머님께서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많이 받아보셨는데 차도가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로 증식주사 치료를 생각해 보신 모양이에요. 네, 이분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허벅지 뒤쪽이 저려서요.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뼈가 어긋나고 협착이 있을 때 꼭 나사못을 넣는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고요. 이런 단계적인 치료를 꼭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역시 여러 고민 끝에 증식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고요. 치료가 거듭되면서 통증이 뚝뚝뚝 떨어져서 현재는 처음 통증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다가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진 사례들도 만나봤는데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치료법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